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부터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계속 올려잡는 가운데 지금 4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근원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하나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매출이 179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92조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40%, 영업이익은 1,8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의 영업이익만 9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2분기 실적에서 성과급 충당금 10%를 선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급증에 대한 배경은 일반 디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인데요. 특히 모바일 기기에 주로 탑재가 되던 저전력 디램인 LPDDR의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LPDDR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출하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LPDDR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에 LPDDR이 대거 탑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높은 LPDDR의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에 국한이 되었던 이 저전력 메모리의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서버 시장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전체 디램의 가격 상승과 실적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91조 6천억 원, 2027년에는 5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창출할 수 있는 합산 이익이 2,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어쨌든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HBM도 그렇고 사실 낸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성 상황 여전히 잘 유지가 좀 되고 있을까요? 네, 2026년 2분기 메모리 부문에서 예상 영업이익을 측정해 봤더니 51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디램에서 68조 원, 낸드 플래시에서 23조 4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HBM4의 경우에 주요 고객사들의 AI 반도체 출시와 출하 일정이 일부 연기되면서 실적의 기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 자체가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디램의 가격 상승이 전체 수익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이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이 HBM의 수익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시장 조사 데이터인데요. AI 대전환은 단순히 연산 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처리하는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등의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고성능 기업용 저장 장치인 SSD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이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플래시의 수출과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데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8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217% 증가하면서 69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세부 품목별 증가율을 보니까 낸드 플래시가 353%, 71억 달러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디램이 273%, HBM이 1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AI 전환이 본격화된 2023년 1분기부터 13분기 연속으로 250%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HBM4의 판매 비중이 기존 HBM3E를 상회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것이 제품 구조 개선과 추가적인 수익성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빠르게 계산하는 HBM만 필요했다면 이 딥러닝을 시키기 위해서 낸드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일단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일시적인 경기 순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산업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깊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이 현재 시장을 두고 글로벌 금융기관과 또 이 경제학자의 분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구조적인 전환으로 보는 낙관론의 근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투자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AI를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는 가장 지배적인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천억 달러를 밑돌던 이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2030년 7천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면서 누적 투자액이 미국 GDP의 10%에 달하는 3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JP 모간 역시 과거 기술 혁신기의 투자가 전 세계 GDP의 2%에서 5% 수준이었던 반면에 현재 AI 투자는 1% 수준에 불과해서 앞으로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일시적 경기 순환으로 보고 있는 신준론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뱅가드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의한 기술 경쟁이 업종 전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룬 아제모울루 MIT 교수는 실제 AI가 업무에 적용이 되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중 자체가 전체 업무의 4.6%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AI 경제적 파급력이 과대평가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 대표 역시 AI가 물리적 형태의 기계나 또 로봇에 적용되는 이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기에는 하드웨어 인프라 부족과 또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서 가정용 로봇 상용화까지만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평가된 원화 가치와 또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대만형 성장 모델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전문가들은 AI 테마 국가 효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이익을 장기적인 구조적인 호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선 원천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의 핵심 기반인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자체적인 안착과 함께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인 이 NPU 분야에서 토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요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직적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만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은 산업 구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은 프리장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네요.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스퀘어만 유일하게 플러스권 유지하는데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했네요. 현재 한 1.8%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